저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y는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자연수 k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첫 번째 해야 될 게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몇 컴마 몇? 네, 1,2.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1,2에서 방향은 왼쪽 위로 가는 직선이죠. 그런 곡선이죠. 음수 왼쪽, 그다음 루트 앞에 부호 플러스 위로, 이런 느낌. 그림을 그립니다. 1,2에서 왼쪽 위로 가는 여기쯤 1,2. 왼쪽 위로 가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도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기울기를 길어지는데, 절대값이 마이너스보다 크기 때문에 좀 더 세워지는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꼭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죠. 똑같은 기울기에 역시나 이렇게 돼도 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두 가지 케이스. 그럼 1번 케이스부터 먼저 조사해 본다면, 접할 때죠.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접할 때니까 연립을 시켜야 되겠네요. 루트 3-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k. 자, 저 2 끌고 다니면서, 이 분모 2 끌고 다니면서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죠.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럼 2루트 3-3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2k. 자, 이제 제곱을 해요. 근데 제곱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배운 거니까 이거를 양면 제곱하다 보면 여기 또 다시 루트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뭐 이중근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이걸 이름 넘기는 게 낫습니다. 좀 귀찮아도, 귀찮은 이유는 저기 오른쪽에 항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k-4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시다. 네, 루트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양변 제곱 4 3-3x. 그럼 항이 3개짜리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항 제곱 9x 제곱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16. 그다음에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네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2를 곱하면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kx. 얘네들이 곱한 값에 2배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k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6k. 얘네들 곱하면 12x에 2배 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2x, 24x. 이렇게 되네요. 네, 동량끼리 모아야 되겠죠? 여기 전개하면 12-12x. 넘어갑니다. 그럼 9x 제곱. 2창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네, 계산한 거 지우시고, 그 다음 1창. 여기 24x. 이걸로 넘어가면 36x. 얘랑 묶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계산했고, 네, 얘 계산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상수항,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이제 4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모아야 되니까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4. 이렇게 남겠네요. 그게 는 0. 근데 지금 우리는 접하는 케이스를 찾고 있는 게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 근이 한 개가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x 앞에 있는 게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반의 제곱. 반 나누면 6, 제곱하면 36. 가로 k-3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다 4로, 이것도 잘 보면 4로 묶이죠. 4로 묶여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로 묶입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거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36 약분시키면 네, k-3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36 써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이렇게 집어줘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플러스 2k 걔가 8 따라서 k 값은 4가 되네요. 여기 있는 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 중에 일단 4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케이스도 있죠. 2번 케이스.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한 점 만났을 때, 근데 한 점 만났을 때는 어디보다 위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보다 밑에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지날 때 이 k 값이 이 직선의 y절편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k 값이 있는데 여기 k 값보다는 작아져야 이 직선보다 내려와야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여기를 통과했을 때 k 값을 찾아서 k보다 작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1을 이 직선에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y 값에 2를 대입하고 x 값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 넘어가면 k 값은 2분의 4 플러스 2분의 3 2분의 7 대략 3.5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위치가 3.5. 그럼 결국은 k 값은 저 3.5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k 값 중에 자연수만 찾는 거니까 k 값은 1, 2, 3.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3개, 여기 하나, 총 4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요 계산할 때가 두 집합 x에서 y에 대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x가 있죠? 1, 2 여기 y x에서 y로의 함수 가능한 함수의 종류가 사실은 몇 개냐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든다면 1이 3을 찍어요. 3이 4를 찍어요. 함수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x가 1이 3을 찍고 2가 5를 찍어도 함수가 되겠죠? 아니면 2가 3을 찍어도 함수는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상수함수라고 불렀죠. 모든 x가 하나의 y값을 가질 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선을 긋고 되는 개수를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선 긋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과연 그러면 함수가 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냐 물어보는데 이거 뭐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화살표로 날려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건데 1한테 물어봐요. 어차피 x에서 y로니까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권한은 x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x한테 물어봅니다. 1, 너 혹시 여기 3, 4, 5 중에 누굴 선택할 거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이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셋 다를 모두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종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2는 몇 종류가 있나요? 2도 3종류가 있겠죠. 그럼 1이 찍은 걸 찍으면 안 되지 않나요? 1대1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예요. 똑같은 거 또 찍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그러면 3 더하기 3이 정답이에요? 3 곱하기 3이 정답이에요? 밑에 게 정답이죠. 이유는 1이 어떤 원소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합의 법칙은 누군가 하나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사건 A가 뭘 선택했을 때 사건 B는 선택되지 않을 때,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인데 얘는 1이 어떤 원소를 가지는 동시에 2가 원소를 가져야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동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에요. 정답은 9개. 함수의 종류는 9개가 된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고2가 되면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을 또 배우게 되니까. 근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잘 보시면 3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 3이 뭐냐면 공역의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2는 뭔가 그러면 정역의 개수예요. 이렇게.
이게 함수의 개수예요. 보통 저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가 정의가 됩니다. 뒤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제 한 번 더 해서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성립하기 위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 바뀌어서 그냥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때는 몇 개가 될까요? 다시 물어봐야 되지. 1한테. 야, 1. 너 혹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러면 3가지겠죠. 그럼 2는 몇 가지? 2가지죠.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1이 선택한 원소를 2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6가지. 쓰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입니다. 3, P, 2. 왜요? 그러면 어쨌든 X에서 Y로 가다 보니까 선택돼야 되는 원소는 2개인데 그 대상이 이 3가지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3개의 공역의 원소를 전체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뽑았던 원소를 또 뽑을 수는 없죠.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몇 개를 선택하게 되냐면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2개의 선택을 이제 일렬로 배열하게 됐죠. 뭐 이런 거예요. 이 3개 중에 내가 이 3개의 공역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 얘랑 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이 3을 2가 5라고 딱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1이 3으로 갈 수도 있고 2가 5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순서 배열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여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게 3P예요. 계산을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저는 3P는 생각 못했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거 참 대답이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1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2는 1이 찍은 거 말고 나머지 찍어야 되니까 2가지 뭐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 하나만 만약 공부를 하는 거라면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풀이가 더 나아요. 뭘로 굳이 쓸데없이 이런 기호를 써. 바로 답이 나왔는 걸. 근데 이렇게 수학적 기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기호를 안 쓰고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말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정립된 개념을 토대로 계산법을 익혔고 그 계산법으로 답이 나오는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본다면 이 풀이가 더 좋은 풀이야. 위에 있는 게. 근데 멀리 내다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숙지했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몇 개인가요? 저 케이스로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이게 어렵나? 상수함수는 모든 x가 하나의 y만 찍어야 돼. 그럼 찍을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모두 다 3한테 가는 케이스 아니면 모두 다 4한테 가는 케이스 모두 다 5한테 가는 케이스 이렇게 셋 중에 하나겠죠. 됐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마치 공식적으로 애들이 외우고 다니는데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때는 공역, P, 정의역 이렇게 순열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에서 말한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공역의 개수 이게 상수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구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또 다른 문제. 자, 22번. 오른쪽 그림의 5개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한답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 칠해도 되지만 인접한, 이웃하고 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까? 를 물어봤는데
보통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색칠할 때 제일 많은 영역과 겹쳐 있는 쪽으로 보통 여기서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뭐 E가 워낙 많은 부분 겹쳐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일단 색칠을 해요. 5가지. 그럼 A는 4가지. 그럼 B는 네,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E랑 칠한 색깔을 피해줘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C는 여기는 B만 겹치죠. 4가지. 그럼 여기는 D는? 여기는 D는?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E를 피해서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예요? 3가지? 2가지? B랑 여기 E, B, C를 모두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자,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 봐. 이게 왜 D를 2가지로 장담할 수 없냐면 여기가 2가지로 칠했다는 이유는 여기서 칠할 수 없는 색깔이 E에서 칠한 색깔, 그 다음에 B에서 칠한 색깔, 그 다음에 C에서 칠한 색깔을 제외하고 칠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D와 인접하고 있는 C와 E가 알고 보니 같은 색깔이야. 이게 얘네가 서로 다른 색깔이라면 2가지가 맞는데 알고 보니 얘랑 얘가 같은 색깔이야. 그럼 결론은 색깔 2개만 피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순서대로 봤을 때 D에 칠하는 색깔이 E와 C 서로 이웃하지 않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이 2 영역에 칠해지는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D가 칠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막 칠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을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색깔일 때냐 다른 색깔일 때냐를 분류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E와 C가 같은 색일 때 그럼 첫 번째 E, A, B, C, D 내가 이렇게 칠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예를 든 거죠.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피해서 4가지. 뭐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니까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과 파랑을 피해줘야 되니까 3가지. 뭐 노랑을 칠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C를 칠할 때 이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상황의 가정이 뭐였냐면 E와 C는 같은 색깔이에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가지죠. 무슨 색? E와 C가 같은 색이라며 무조건 빨간색이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1가지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1가지밖에 안 돼요. 빨간색. 경우의 수 1가지. 그 다음은 그럼 이제는 노란색과 D라는 영역은 노란색과 빨간색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만 피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다시 3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곱하기로 바꾸시면 되겠죠? 모두 다 칠하는 케이스니까 여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색깔 좀 달리해서 2번째. 이번에는 E와 C가 서로 다른 색이에요. 다시. 순서는 얘 순서대로.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5가지. 그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빨간색, 파란색, 얘 노란색 3가지. 됐니? 그럼 C에 칠하는 색깔은 뭐랑 달라야 된다고요? E랑 달라야 돼. 잘 봐야 돼, 여기서. C에 칠하는 색깔은 빨간색과 다른 색깔이며 노란색과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칠할 수 없는 색깔이 빨간색 안 되고 노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과 다른 색깔을 칠하기로 했으며
노란 색깔은 이웃하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죠. 그럼 몇 가지 남나요? 네, 3가지가 남죠. 5개 중에 요 2개 피해줘야 되니까 3개.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빼고 뭐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칠해줍니다. 칩시다. 뭐 똑같은 거 파란 또 칠해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요. 아니면 뭐 초록색 칠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결국은 C와 E에 칠한 색깔을 피해줘야 되니까 다시 3가지가 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똑같은 파란색 칠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똑같은 파란색? 뭔 상관이에요? D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 2가지만 피해주면 됩니다. 그럼 5개 중에 2개 피하는 거니까 3가지가 남겠죠. 그럼 이게 1번 경우의 수, 얘가 2번 경우의 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위에서 답은 몇 개 나오죠? 3, 3은 9에 20을 곱했으니까 180개. 얘는 20에 3 곱하면 60이죠? 60에 3 곱하면 180이에요. 183 곱하면 540. 그럼 위에 있는 케이스, 아래 있는 케이스면 더해야 되는 건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과 이 사항이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더하기. 이거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E와 C랑 똑같은 영역이 어떻게 같은 색깔을 칠하는 동시에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나요? 이건 동시가 안 되잖아요. 덧셈 하시는 거죠. 정답은 720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상한 짓을 했네요? 빨강, 노랑, 파랑을 피해줘야 되잖아요. D는. 네. 여기 D는 얘랑도 이웃, 얘랑도 이웃, 얘랑도 이웃, 얘랑도 이웃 하니까 네, 3가지를 피해서 2가지를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네. 3, 4, 12, 36, 360이네요. 네, 540이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웃한다는 정의가 이런 케이스 있죠? A와 B는 이웃하죠? B와 C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는데 그럼 B와 D는 이웃하는 건가요? 이건 이웃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되려면 조금이라도 선을 공유해야 됩니다. 선을 공유했을 때 이웃이 되는 거고 선이 아닌 지금처럼 점을 공유하게 되면 점만 공유하게 되면 그때는 이웃하지 않아요. 헷갈리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영역이 구분되는지 안 구분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빨간색 칠한다고 얘랑 영역이 구분이 안 될까? 구분이 되겠지. 네, 여기 빨간 칠한다고 막 이게 섞이거나 그러진 않잖아. 근데 뭐 이렇게 선이 적당히 막 공유가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웃하면 안 되게, 이웃하는 개념이 성립하겠지만 지금처럼 점이 공유하는 상태로만 간다면 그때는 이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요? 자, 올리브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 자음 구분할 수 있죠. 가끔 이 모음, 자음 구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야 되잖니, 얘가? 영어를 니네보다 잘해야 돼. 난 지금 영어를 논 지가 벌써 한 50년 지났어. 니네 지금 한창 배우고 있잖아. 니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야 돼. 가끔 나한테 물어봐. 모음이 뭐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여기서 모음은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중에 모음은 O, I, E. 네, 이렇게 되겠죠? 모음? 저 봐. 모른다. 모르는 거야? 아니지? 자, 어쨌든 여기서는 3가지입니다.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모음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 X 이런 걸 보세요. 그럼 라지 X가 하나의 문자가 됐으며 그 다음은 자음 L, 그 다음 자음 V 이렇게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거기 때문에 네,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근데 그는 배열하는데 이 배열하는 것, 이 X 안에는 이 3개의 문자가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웃할 때 꼭 이 순서대로 올 필요는 없잖아요. 저 3개가 다시 자리 바꿈하는 케이스. 3개의 문자가 다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만큼 자리 바꿈하기 때문에 다시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네, 이걸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됩니다. 일단 A와 B는 이웃하게 세워야 되죠.
천천히 합시다. 첫 번째, A와 B는 이웃. 그럼 배웠지만 A와 B를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겠죠? A, B를 한 묶음으로. 라지 X,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라지 X로 한 묶음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X, 그 다음에 C,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E, 그 다음은 F. 자, 이렇게 세울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지, 문제에서. 뒤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동시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얘는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일단 C, D도 잠깐 빼줘. 이렇게. C, D를 빼요. 됐니? 그럼 CD가 따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로 갑니다. 어쨌든 얘네 셋은 일렬로 배열될 테니까. 됐나요? 그럼 3팩토리얼이네요. A, B를 이웃하고 CD를 빼놓은 거예요. 그럼 3팩토리얼. 그럼 3팩토리얼 경우의 수에는 뭐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 이제는 배열하지 않았던 CD를 배열합니다. CD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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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러면 얘네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 사이사이에다가 CD를 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개념이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뽑았던 자리 또 뽑지 않고 2개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2개 자리에 CD를 이렇게 일렬로 왔다 갔다 자리 바꾸면서 배열하는 겁니다. 일렬 배열. 이 상황으로 본다면 얘가 4P2가 되죠. 4 곱하기 3. 이런 느낌.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여러분이 계산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 대문자 X 안에 들어있는 AB에 자리 바꾸면 아직 고민하지 않았죠. 이걸 치환해서 한 문자로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들의 자리 바꾸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A와 B의 자리 바꿈. 그 두 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팩토리얼. 따라 정답은 3팩토리얼 곱하기 4P2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정답이 될 겁니다. 어른 2명,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운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가 뭐죠? 최소한을 말하죠. 총 우리가 6명을 배열하는데 가운데 1명, 2명, 3명, 4명 빼고 양 끝에 올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로 본다면 이게 몇 종류가 있을까요? 양 끝난 이 파란색만 배열한다고 본다면 종류는 총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지? 어른이 오는 케이스. 아니면 어린이가 오는 케이스. 아니면 어른이 오는 케이스. 아니면 어린이가 오는 케이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상황상 이 3가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지. 또 3가지 경우를 다 하셔도 됩니다. 만약 위에는 1번을 처리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어른 2명 있죠? 그 어른 2명 둘 다 뽑아놓는 겁니다. 대신에 그 어른 2명의 앞뒤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른 2명의 자리 바꿈을 고민해서 2팩토리얼 곱하기 나머지 4명 전부 다 어린이겠죠? 이 케이스는 4명이 다 어린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4팩토리얼. 그럼 이번에 이 케이스는 앞에 어른, 뒤에는 어린이. 근데 맨 앞에 어른을 올 수 있는 케이스는 2개 중에 하나죠. 2필입니다. 서로 다른 2명 중에 한 명의 어른을 놓고 그 한 명을 배열하는 거죠. 여기는 4P1이에요. 서로 다른 4명의 어린이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한 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4가지야. 얘 중에 한 명이 올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몇 명 남냐면 어린이 1명, 어른 1명 빠져나와서 1명 남고 어린이 1명 빠져나와서 3명이 남잖아요.
남아있는 4명을 이 안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 안에를 배열할 때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막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4명을 일렬로 배열, 4팩토리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는 4명의 어린이 중에 1명 곱하기 2명의 어른 중에 1명 마지막 4명을 일렬로 배열. 그런 다음에 얘를 다 덧셈.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근데 왜 굳이 이러라는 거지?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4가지 종류 중에 3가지를 원하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구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상황만 빼면 어차피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지만 이제 여사건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엇을 뺀 나머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는 파트. 그럼 구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빼기 양쪽 끝에 어린이와 어린이 가운데 4명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케이스 요거를 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체 케이스는 전체가 뭐니? 양쪽 끝에 누가 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6명을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럼 6팩토리얼이네요. 이해됩니까? 왜 6팩토리얼인지? 네, 어른이 어른 구분 없이 그냥 모조리다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그 중에 이 케이스를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린이 2명이 양 끝에 올 텐데 결국은 4명의 어린이 중에 2명을 뽑았고 그 2명의 앞뒤 자리 바꿈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4P2인 거 이해되실까요? 서로 다른 4명의 어린이 중에 있잖아? 서로 다른 4명의 어린이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2명의 어린이를 선택한 다음에 그 2명을 앞뒤 자리 바꿔서 일렬 배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4P이네요. 곱하기 나머지 4명은 이제 어른 2명, 어린이 2명 합쳐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이걸 다 더해서 답을 구하나 아니면 요거 하나 계산하나 답은 똑같은데 네가 봐도 밑에 걸 푸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라고 이런 여사건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저렇게 세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일렬로 섭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오도록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남선생님이 계세요. 여선생님이 계세요. 그 학생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6명이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서 먼저 게임하는데 일렬로 쓰는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남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B 학생 D 여선생님 그 다음은 C, A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 2명 사이에 학생 2명이 끼는 상황이 되죠. 그 나머지 이 6명이 모두 다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 몇 가지가 발생하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먼저 순서가 매겨진 건 아닌데 처음에 우선순위를 본다면 일단 남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2명 사이에 낄 선생님 2명 사이에 낄 그러니까 여기 학생 2명을 뽑아 봅시다. 선생님 사이의 학생 2명.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총 4명의 학생 중에 2명의 학생을 뽑아서 그 둘을 앞뒤 순서 나눠서 일렬로 배열하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아셨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어쨌든 이 상황 안에는 이런 케이스가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뭘 고민해야 되죠?
풀었다며. 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요 유닛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학생 2명의 자리는 바꿔놨잖아.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배열하는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계산을 위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 2명의 자리 바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남선생님, 여선생님 순서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2팩토리얼. 서로 다른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2가지란 얘기죠. 앞뒤 바뀌는 2가지.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그렇지. 나머지 이게 하나의 이제 유닛이 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4명이 이웃했다라는 느낌처럼 이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요 순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유닛 하나랑 다시 CA, X, C, A 예를 든 거니까요. 그거를 1년의 나이라는 케이스 3팩토리얼. 정답은 4P2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네, 0, 1, 2, 3, 4의 5개 숫자를 모두 이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56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작은 수를 구하는 겁니다. 네.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그럼 맨 앞에 0이 올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맨 앞에 일단 1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1이 오면서 나머지 4개는 네 맘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나머지 4개를 1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몇 가지인가요? 24가지. 근데 아직 56번째 가져가려면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2번째. 맨 앞에 2가 오면서 나머지 숫자 4개로 채워지는 케이스. 얘도 4팩토리얼. 24가지. 합치면 48가지. 많이 왔죠? 이제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3번째. 아무래도 답이 앞에 3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건데, 3하고 또 4자리 하면 또 4팩토리얼 24개 돼서 이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 순서를? 그럼 이제 앞에 하나 정해줍시다. 3하고, 여기 하나 뭐 정해도 가장 작은 수니까요. 그 다음 3하고 0이 오는 케이스가 작은 겁니다. 1보다는. 나머지 3개를 배열하는 케이스. 몇 개인가요? 3팩토리얼 6개. 이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54번째가 오는 거죠. 작은 순서로는 54번째예요. 그럼 그 다음 배열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정답은 그러면 3, 0으로 올 수 있는 건 다 왔잖아? 그럼 3, 1로 오겠죠. 그 다음 작은 거 0 올 테고 그 다음은 2 올 테고 4 오겠죠. 3, 1, 0, 2, 4 괜찮아요? 얘가 몇 번째예요? 55번째. 그럼 이 다음 숫자가 내가 원하는 답이네? 3, 1, 0, 4, 2 이게 정답이죠. 갑시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할게요. 혹시 네 그래요? 네 순열이 뭐였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순열이었죠? MPR 이 순열이었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을 해석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게 순열이었죠? 그렇지? 근데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그 뽑아놓은 R개를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R팩토리얼이에요, 사실은. R팩토리얼. 뽑아낸 R개를 모두 다 배열한다. 3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5팩토리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MPR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얘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이게 NCR이에요. 한글로 하면 조합입니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조합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저번에 선생님 이제 순열 설명할 때도 이제 주머니 설명드렸는데 주머니 안에 1, 2, 3이라는 공이 3개 들었어요. 그 3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을 생각이야? 근데 저번에 순열할 때는 뽑아낸 2개 공을 가지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시오. 그러면 1, 2, 1, 3, 2, 1, 2, 3, 3, 1, 3, 2 총 6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2개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집합의 원소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 2개가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럼 뽑았을 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1과 2를 뽑아낸 원소 됐나요? 2와 2를 뽑아낸 원소 얘네는 서로 같은 거 아닌가요? 집합에서 우리 집합 배우셨잖아요. 집합에서는 원소의 모양이 똑같다면 앞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둘은 같은 집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2개가 아니고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1과 3을 뽑는 집합. 원소 1과 3을 가지고 있는 집합. 얘는 실제로 3일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거니까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2와 3이라는 원소를 뽑는 경우의 수. 집합. 얘는 3과 2와 같을 텐데 어차피 같으니까 하나를 지운다. 결론은 원소, 저기 있는 구술 3개 중에 2개 구슬을 뽑아 그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정답은 3가지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는 6가지였잖아. 근데 2개가 하나로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2개를 하나로 처리하는 개념. 이게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왜 대표 뽑는 거 있잖아요. 대표 2명, 주번 2명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데 서로 다른 3명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중에 첫 번째 구슬이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2개 중에 하나. 원래는 총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 그 2개 뽑아낸 2개가 앞뒤 순서 바뀌면서 일렬로 배열될 때마다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니 2로 나누겠다. 정답은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풀었던 건데 얘를 앞으로는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조합이라 부를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구조를. 이거 앞에 순열할 때 이런 모양 했었지 않습니까? 같은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전체 대상은 서로 다른 3개입니다. 뽑아낸 것들 혹시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선택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 구조로 본다면 2개를 선택하죠. 그 2개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정이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뽑아낸 2개가 순서가 없는 겁니다.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결론은 순서상 스럽지 않은 겁니다. 순서상 앞뒤 순서를 바꿔가면서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것처럼 앞뒤 순서 바꾸면 같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해서 지원해서 경우의 수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앞으로는 한글로 조합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2개를 뽑아 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다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게 3C2예요. 원래 영어의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3C2.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배열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뽑아두기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순열보다 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뽑아놓은 거를 배열하는 것보다는 그냥 뽑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황상. 나중에 필요하면 뽑아놓은 다음에 또 배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상황은 그냥 뽑아놓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조합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3C를 세면 저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제 계산법을 알아야죠. 이제 정의를 익혔으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3P가 뭐냐면, 원래는 둘이 앞뒤 자리 바꾸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열을 계산한 겁니다. 3 곱하기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그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6가지. 근데 그 6가지 중에 그 뽑아낸 두 개 있죠? 여기 뽑아낸 두 개, 얘를 말합니다. 그 뽑아낸 두 개가 앞뒤 순서 바뀔 때마다 중복이 발생해요. 그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하는 순서만큼 2팩토리얼이죠.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그때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걸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이게 조합의 계산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선생님 원래는 2번 써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걸 지우고 그냥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1번을 합니다. 조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전체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중복 없이 몇 개를 선택하냐면 r개를 선택합니다. 그 r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 없으며 직접 구분이 안 되고 순서상스럽지 않게 앞뒤 순서는 의미가 없는 개념으로 그 뽑아낸 거를 계산상 NCR이라고 그러고 NCR을 계산할 때는 표기법은 이렇게 하고 계산할 때는 MPR을 뒤에는 R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 이게 조합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조합은 위에 보신 것처럼 이걸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순열 계산할 때 순열이 뭐였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러 가지 않고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순열 MPR 서로 다른 n개를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하는 것 조합 NCR 곱하기 그 r개를 일렬로 배열 R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게 MPR인데 양변을 R 팩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NCR은 R 팩분의 MPR을 계산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아셨나요? 정의를 보고 익히셔도 되고 이런 예를 보고 익히셔도 괜찮고요. 자, 단순한 계산법을 말았으면 또 몇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연산 규칙 중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NC0가 뭡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1입니다. MP0도 1이었죠. NC0도 1이고 그 다음에 NC1은 뭐예요? 그러면 얘는 N입니다. 여기까지는 조합이나 순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NCN이 뭐예요? 그러면 MPN은 N 팩토리얼이었죠. 기억해요? MPN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 그 일렬로 나열하야 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게 n 팩토리얼에서 결론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1까지 다 곱하죠. 이게 MPN이었다면 NCN은 1입니다. 얘는 왜 1입니까? 그러면 정의로 본다면 MPN을 계산하는 방식은 NCN을 계산하는 방식은 MPN을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뒤에는 n으로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MPN이 n 팩토리얼이잖아.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MCN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n개를 모두 뽑는 케이스. 결론은 모두 뽑는다.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모두 뽑는다. 고르지 않고 모두 뽑는다. 경우에서 한 가지라는 얘기죠. 됐나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NCR은 NCn-R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러면 만약 10C8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나름 굉장히 계산이 불편합니다. 10C8을 원래 계산법대로 이거 따라 움직이면 10P8을 8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럼 10P8이 뭐냐면 10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8개를 곱하는 거죠. 그럼 1, 2 빼고 전부 다 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 9, 8, 7, 6, 5, 4, 3. 이게 10P8이에요. 걔를 8팩토리얼로 나눕니다. 8, 7, 6, 5, 4, 3, 2, 1. 다행히 약분이 되긴 돼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걸 쓰다 보니까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가 이렇게 남은 거죠. 됐어요?
이 답을 쓰면 10p8이 답이야.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는 약간 내가 느낌이 왠지 기분이 이거랑 같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 아닙니다. 10 곱하기 9는 10p2로 표현할 수 있죠. 2 곱하기 1은 2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 얘가 그럼 얘는 10c1을 계산하는 거와 같지 않나? 위에서 배운 대로 NCR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다 배웠잖아요. 그럼 10c1을 계산하면 2팩토리얼 분의 10p2, 10 곱하기 9. 결론은 얘랑 같은 답인데? 그럼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걸 계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순열은 그냥 몇 개가 됐든 간에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조합은 만약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꿔야 더 편하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8은 10의 절반이 5보다 크지. 그럼 이대로 계산하지 않고 10C8은 10C 10-8인 10C2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답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건 뭐 계산 연산에 다 끼워 맞춰 놓은 거니까 좀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 우리가 1, 2, 3 중에 잘 봐. 1, 2, 3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있죠. 3C2 1, 2, 3 세 개 숫자 중에 두 개를 뽑는 케이스의 답이 몇 가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1, 2 뽑는 케이스, 1, 3 뽑는 케이스, 2, 3 뽑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근데 세 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뽑아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가 남죠? 3이 남잖아요? 세 개 중에 1, 3을 뽑았어요. 나머지 하나 누가 남습니까? 그러면 2가 남습니다. 1, 2, 3 중에 여기는 2, 3을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누가 남습니까? 그러면 1이 남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 개 중에 왼쪽에 있는 세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뽑는 케이스인 1, 2와 1, 3과 2, 3과 하나를 뽑는 3, 2, 1은 상황은 다른데 개수는 똑같이 세 가지야. 이해됐니?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과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는 상황은 분명히 달라. 다르지만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3C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면 굳이 3C보다는 3C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래요? 그럼 10개 중에 8개를 뽑아내는 아까 10C8이나 10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 10C이나 10개 중에 8개를 뽑는 케이스에서 그 8개 중에 나머지 2개를 뽑는 케이스는 결과적으로는 상황은 틀리지만 개수는 동일할 거라는 얘기예요. 8개 뽑고 남는 2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8개 뽑는 케이스, 나머지 2개를 뽑는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일 거라는 얘기죠. 개수는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을 계산할 때, NCR을 계산할 때 이 R 값이 N보다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바꿔서. 그럼 딱 절반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딱 절반이면 똑같이 뭘. 나누는 건 자시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걸 풀면 되는데, 10C6 그러면 10C6보다는 10C4가 좀 더 유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아직 여러분이 이거를 잘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증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MPR을 계승인 팩토리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NCR은요. 그러면 NCR은 MPR을 뭘로 나눈 겁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이 NCR은 이 MPR에 대한 팩토리얼 계산법을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경우는 다 봐. 쓰기 불편하잖아? R 팩으로 나눴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곱하기 R 팩분의 1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다시 이걸 붙일 수 있죠. 이 알팩은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NCR은 MPR을 계산하는 규칙에다가 앞에 분모에 알팩 하나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한글로 써드리면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여기 하나 추가된 거야. 대단하지 않잖아? 엄청나게 바뀐 건 모르겠지만 여기 분모에 그냥 뒤에 거 팩토리 하나 더 곱하는 거 빼놓고는 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운 김에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앞에 이거 외운 거 뭐 문제 풀 때 별 도움이 안 되던데요? 말했지만 증명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별로 쓰임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이나 증명 문제에서는 이게 은근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계산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일반 문제 풀 때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거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9C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8C3 더하기 8C4 이렇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똑같은지를 이걸 아까 증명하는 과정에 아까 팩토리얼 쓰는 거 있었죠. 계성 표현하는 거.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계산법을 여기다 적용해서 증명합니다. 이게 왜 같은지를. 그리고 이거는 고위 가면 이항 정리할 때 많이 쓰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할 때 이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중에 설명할 거라 뭐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별건 없어요. 하나 잡고 그냥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둘을 더하게 되면 이 결과가 같다라는 건데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공식은 아니라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풀려고 하면 좀 당황스러워요. n 플러스 2cn 이게 21이래요. 물론 이게 숫자가 안 크잖아. 적당히 때려 맞춰도 돼. 뭐 기껏해야 뭐 들어가 봐야 2, 3, 4, 5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2 한번 집어넣었다, 3 한번 집어넣었다, 안 되면 4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기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풀고 이 숫자가 좀 크다거나 그렇게 풀 수 없을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n 플러스 2cn이라는 거는 n 플러스 2pn을 n 팩토리얼로 나눈 게 네, 조합의 계산법이라고 했죠. 표기는 저렇게 하지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2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왜 계산이 안 될까요? 아니 n 플러스 2부터 좋아. n 플러스 2부터 몇 번을 곱하라는지가 확실하지 않잖아. 그냥 n번이라고 되어 있지 그 n번이 몇 번인지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식을 쓰기가 그럼 n 플러스 2 그 다음은 n 플러스 1 계속 내려가 곱하래. 몇 개까지? 잘 모르겠어. 총 n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다시 n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식이 너무 불편한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 공식. NCR은 NC n-R과 같다. 이 공식. 됐니? 그럼 얘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이게 n이고 얘가 여기서 날로 보는 거죠. 느낌상. NCR은 NC m-R과 같다. 이렇게 앞에서 뒤를 뺀 숫자로 계산한다. 이게 21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네요. 이제 좀 눈에 보이네. n 플러스 2c 2는 21. 그럼 얘는 알겠네요. n 플러스 2p 2를 2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가 되는 거니까요. c를 p로 바꿀 때 저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 없애고 2팩 없애고 여기다 2를 곱하면 42가 되죠. 그러면 요 다음 계산은 np라는 거는 n 플러스 2p라는 거는 n 플러스 2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개 곱하는 겁니다. 그럼 n 플러스 다음에 하나 더 숫자 하나 더 작은 것 n 플러스 1 그게 42. 이거 뭐 분배하고 2차 반응식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왜 2차 반응식을 봅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 42는 도대체 어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입니까? 그러면 이거 뭐 곱하기 뭐예요? 7 곱하기 6이잖아. 네. 압수가 더 크니까 습관적으로 압수를 큰 걸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n 플러스 2가 7 따라서 n 값은 5
네, n에 5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풀 때 골치 아프다. 미안한데 너 이거 풀 시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풀 시간 주잖아?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금방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 10분 줘도 못 푼다 이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쉬운 문제인데 10분을 줘도 못 풀어요.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잘 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9C 7은 9C 2랑 같지. 앞수가 만약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9의 절반을 넘어가면 네, 앞에서 뒤를 뺀 숫자를 계산하면 답은 똑같고 계산은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굳이 신경 안 썼던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그 합이 앞수인 9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뒤를 뺀 게 이게 된 거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더하면 앞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을 알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얘랑 더하면 얼마? 9가 되는 겁니다. r 플러스 r 마이너스 5가 9. 2r의 값이 14. 따라서 r 값은 답이 딱 맞네? 네, 7이었어요. 대충 때려 맞췄는데 답이 맞네요. 이걸 몰랐으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면 저 한참 계산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 r이 몇 개야? 하면서 막 하지만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 뭐 도움되진 않아요. 근데 특정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에서는 특정 것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것을 이미 뽑았다고 생각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얘를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단 n개 중에 r개 서로 단 n개 중에 s개를 뽑아서 그것을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거 외우지 마라. 이거 왜 외워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위에 거는 뭐 이런 거요. 사람이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내가 3명의 대표를 뽑을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대표 중에 이게 달리기 대표 3명 뽑을 건데 A가 우리 반에 제일 잘 뛴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A는 무조건 뽑고 싶은 거예요. 야, 일단 A는 뽑아봐. 그럼 A는 처음부터 제외시키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포함시킨다라는 한 가지. 곱하기. 근데 1 곱하기는 의미가 없잖아. 결론은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이제 5명이 아니고 서로 다른 4명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2명을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배열하진 않습니다. 대표 2명의 직책 구분이 없잖아. 앞뒤 배열한다고 해서 이게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대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조합이네. 4C2. 4 곱하기 3을 2 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4가지.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게 이거야. 이미 뽑았다고 가정하면 굳이 걔는 계산에 넣지 마라. 나머지 사람 중에 나머지 어떻게 뽑을 건지를 판단하거나 혹은 밑에 있는 거는 야 A는 너무 못 뛰더라. 알고 보니까 A를 포함시키지 마. A를 포함시키지 말고 대표 3명 뽑아. 그럼 아까는 A가 들어간 상태였지만 이제는 A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케이스니까 4C3이 되는 거죠. 4C3은 4C1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정답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 뭐 대단치 않은 내용이고 밑에 있는 2번이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보세요. 남학생 4명이 있어요. 여학생이 뭐 3명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우리 반 대표 5명을 선출할 거예요. 근데 이 대표의 구성원이 남자는 2명이고 여자는 3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5명 너무 많나요? 얘를 그냥 늘립시다. 다시. 남자 4명, 여자 5명인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뽑아서 대표 5명,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합시다. 다시. 미안해요.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 재밌어서. 남자 4명, 여자 5명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아서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걸 2가지 중에 하나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첫 번째 케이스는 4명 중에 남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여자 3명 뽑아서 그거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먼저 뽑아 나와야 되나? 4명의 남자 중에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 없이 2명을 뽑아둔다. 조합을 계산하는 거죠. 동시에 서로 다른 여자 5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뽑아둔다. 그럼 몇 명이 됐냐면 총 5명이 됐죠. 그런 다음에 그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5팩토리얼 곱한다.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그래서 4명 중에 남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3명 뽑는데 어차피 걔네들 일렬 배열할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뽑은 다음에 일렬 배열할 거잖아. 뽑은 다음에 일렬 배열하는 거면 이건 순열 아닌가?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의 남자를 뽑아서 그 둘을 일렬로 배열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어차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답이 다릅니다. 답이 틀려요. 둘의 숫자가 달라. 2개 중에 하나가 맞아. 어떤 게 맞는 말일까? 내가 했던 말은 이해하니? 처음의 상황은 일단 뽑아두는 거야. 야, 남자 4명 중에 2명 나와봐. 여자 5명 중에 3명 나와봐. 뽑아두는 겁니다. 나왔어. 야, 나왔어? 여기 니네 몇 명이야? 5명? 5명 일렬로 배열해봐. 이게 이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남자 4명 중에 2명 뽑았고 그들 일렬로 배열할 거고 여자 5명 중에 3명 뽑고 일렬 배열할 거니까 4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 배열하고 5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거 동시에 곱하는 거 동시에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고 어떤 게 맞냐고요. 앞이 맞아 뒤가 맞아. 앞 좋아요. 물어봅시다. 일단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둘 다 손듭니다. 앞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리세요. 다구나. 허허. 앞이 맞습니다. 앞이 맞습니다. 이게 틀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근데 앞이 맞는 건 알겠는데 뒤는 왜 틀린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인데 집단의 구조가 달라요. 얘는 결국은 한 집단 안에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두고 한 집단 안에서 5명을 일렬 배열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집단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자 집단, 여자 집단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전혀 이런 다음에 여기를 일렬로 배열, 얘는 얘대로 일렬로 배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2명, 3명 뽑아둔 다음에 그 뽑아둔 인원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얘는 각자 2명씩 뽑아서 그들을 모아둔 것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얼핏 한글의 오묘함이 이런 데서 나오죠. 얼핏 보면 이 말도 맞고 얼핏 보면 이 말도 나는 이게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틀렸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건 왜 틀린 거야? 그러면 이건요 하면서 이건 왜 틀렸죠? 라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제 제공하는 집단은 뽑아놓은 한 집단 안에서 그 한 집단 안에서 그 5명 일렬로 배열하는 걸 원하는 거고 얘는 각각 2개 집단에서 각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구조 자체가 서로 달라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일단 뽑아둬라. 문제에서 만약에 뽑아두고 그 뽑아둔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라 그러면 조합을 쓴 다음에 다시 순열을 써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셔라. 라는 거고요. 도형의 개수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사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도형 관련된 문제는 과제에서 일단 빼시고 도형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푸는 걸로 할 테니까 네, 수요일까지는 이 도형 관련 문제 빼고 다 푸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중학교 문제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